박근혜는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만 박근혜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최순실이겠죠. 예. 근데 그 최순실 연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이전에는 최태민이 있었던 거고 최태민과 최순실 사이에는 또 정윤회가 한때 존재를 했던 거고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배다른 언니와 성부와 뭐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걸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외국 드라마나 소설들 보게 되면 집안 간의 문제 뭐 2대에 걸쳐서 나왔던 쪽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참 언니인지 어머니 뻘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관계 속에서 최태민이라는 목사가 나오고 그 밑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 번 바꿨던 양반이 또 튀어나오고 일단 처음부터 저희 또래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50년대생에 계신 분들은 죄다 내연관계라는 단어를 박근혜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최태민과 얘기하고 굉장히 그 시대에 나왔던 것들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뭔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갖다가 뽑는다는 것은 우리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공론회장에서 검토를 해서 선거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우리 대표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뽑힌 사람이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야. 그냥 친구가 했어. 대통령을 친구가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검증을 해서 이렇게 가져온 국민의 권력을 자기 친구한테 줬어. 자기 문고리들한테 줬어. 이게 진짜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거거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는 국가관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냥 박정희 신화를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죠. 철저히 이용된 아바타. 예.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전조가 있었다고 봐야겠지. 영남대학교 관련해 그때부터. 정수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군사 권력이나 어떤 그 중정 같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예. 그 재산을 그냥 자기가 대물림하는 형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 자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국가관이 없다 보니까 국가관이라는 게 자기가 국가인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개 고등학생들 몇백 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좀 해보면서 경험해 본 거를 기본으로 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마구 망가뜨리는 그런 그 권력자가 있어요. 자기 위치에서. 근데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되면은 시스템이 작동 안 하다 보니까 온갖 사고가 터집니다. 잠깐만요. 예. 녹화되고 있지? 녹화는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녹화를 이 방송은 라이브는 일단 비공개로 돌려놓고 녹화한 거를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자. 안 되겠다. 예. 자, 계속하세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인데 지금. 예. 기다려볼래? 아니에요. 계속해봐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끊임없이. 지금 그러니까 나옵니다. 지금 되고 있죠? 네. 예. 우리 구독자 동접 구독자들이 3분의 1로 줄어든 아직도 그냥 버퍼 들어가는데? 계속 돌아왔다 갔다 해.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다 이런 상태. 이건 기기 문제는 아니고. 계속 가봐요. 지금 중요한 것도 녹음도 괜찮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가 했던 짓들을 보세요. 박근혜가 했던 짓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빨대를 꽂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나라를 베껴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명박 때 씹어놓은 세리들이 있잖아. 그리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 베껴 먹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갖다 보내니까 그 사람들을 좌천시키고 빼버리고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심지어는 뭐 무슨 과장 정도 되는 사람 자르라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아사리판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 관료들이나 중심됐던 인물들을 바꾸면서 이명박 정부는 내내 그랬어요.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이게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장에 나왔던 것이고 그 뒤에 사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들 나시겠지만 박근혜는 이명박으로부터 정권 교체하듯이 같은 당이지만 마치 다른 것처럼 들어갔으니 당연히 있지도 못했던 쪽입니다. 진짜 웃긴 근데 예. 독재자의 딸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총 맞아 죽었는데 청와대 돌아가서 여생은 마치게 해줘야지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 집어넣어 봤더니 그 뒤에는 한몫 챙기거나 예. 실제 권력을 하려는 누나인지 언니인지 뭐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 들어가면서 그냥 왜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하다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다니면서 보조 맞춰주시고 하는 분처럼 열심히 얘기는 했는데 국가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오방색으로 도배했던 로고로 다 바뀌게 되고 그 와중에 세월호 참사가 났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국가가 없었던 거죠. 국가 지도자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나왔던 말 중에 전 잊혀지지 않는 게 무슨 제사 어쩌고 해가면서 예. 수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라 쪽에서 그 아름아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뒤에 뭔가 꼭 유사 종교 뭐가 있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그 한 문장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무조건 그거 알지 하던 그 최순실의 그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생각하게 되면 진짜 9년간 나라를 어떻게 했었나. 예. 이걸 우리 국민들이 참아낸 게 대단하다는데 결국 스톱시킨 게 세월호 아이들과 최순실 폭로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최순실 폭로가 나왔을 때 몇 년간 참아왔던 세월호의 울음이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시스템이라는 게 버텨요. 사실은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우리 컴퓨터를 전공은 아니지만 하여튼 컴퓨터에 다운되기 대해서 전까지는 어떻게든 알겠지만 견디지. 예. 그 컴퓨터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배드 섹터가 생겨요. 하드에 어느 정도는 견뎌. 근데 그 한계가 이명박 때까지였던 거야. 그때까지 능력도 없는 새끼들 그냥 돈 빼돌리려고 막 집어넣고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만들어놨다면 회로가 꼬이게 만들어놨어.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걷어내야 되는데 얘는 더한 거야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나라 시스템이 그냥 어떤 식이냐면 보세요. 세월호 때 가장 기가 막힌 게 동영상 찍어놓은 거 없어요? 동영상 찍어놓은 거 없어요? VIP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개쉐리들이. 그래서 동영상 찍었냐고 이거 갖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 달라 그랬다니까. 근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는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 어디 계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디에 계시든 국가 행정을 보고 계셨을 거라는 무한 행정을 개소리가 봐. 동영상 말도 안 되는. 야동이 아닌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국가의 대통령의 개념이 없는 자가 그 박정희의 이미지를 이용해 먹고 싶어하는 놈들한테 휘둘리니까 얘는 그냥 아바타 역할만 해주면 돼요. 최순실 같은 애가 써주는 연설문 읽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사이에 박근혜는 이제 이게 뭐 소위 김어준 총수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아버지에 대한 제사라고. 네. 그 아버지가 5.16을 통해서 경제 발전 잘했다. 그걸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만든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개념 하나도 없는 애예요. 예.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측근들이 다 해먹기 시작하면서 국정원의 특활비 같은 거를 내몰로 주는 사건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등장하면서 이재용한테 말 사달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여기 딜이 가능한 사실은 박근혜 때는 지금 생각하면 국가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건 깡패지. 양아치 집단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건 사고 없이 가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세월호 같은 사건이 생기면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역할을 그러니까 음모론은 빼고 얘기합시다. 예. 그런 사건이 나면 모든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를 지지했던 놈들은 아직까지 세월호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예. 진상규명을 아직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자체가 거짓 눈물쇼를 하긴 했지만 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등에 대해서 진실로 노력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덮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반성을 했어. 그러니까 전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아닌 것을 4년 조금 넘게 보여줬던 바로 아니, 그런 인물이에요. 나는 정말 빡 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면 어쩌고 되는 국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이낙연 대표가 너무 대단하다. 이번에 이걸 던져가지고 박근혜가 반성문을 쓰고 나오는 걸 봐라. 그럼 국정농단 다 시인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얼마나 걔네 태극기 무리들이 멘붕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빨아주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니 걔네들이 그렇게 할 반성문을 쓸 리도 없겠지만 이게 반성문이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건 반성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인간들아, 이 똥파리들아.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잘못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몸으로 또한 그 다양한 노력으로 보여주고서 그리고도 수용을 다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반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이거 한 장 써가지고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그러니 죽었던 애들이 살아나? 난 이런 저질들이 이 논리를 갖다가 빨아주고 있는 게 더 화가 나, 이 똥파리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일부 똥파리들 보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쪽 이명박근혜를 사면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쪽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게. 예. 니들 같으면 이거 용서해 주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화합은 그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왜 용서해 주고 사면해 주지 말자고 하는지를 저 사람들이 알아야 그것이 화합이죠. 그럼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나는 5.18 피해자예요. 예. 광주 출신으로서. 그러면 나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또는 그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어떤 특정 시점에 가면은 내 개인적인 미움은 사라질 것 같아요. 노태우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노태우 아들은 와가지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거 보고서 좀 짠하다는 느낌은 들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 맞아. 그런 맞아. 근데 걔는 진심이란 말이에요. 걔는. 근데 그 진심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기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역사가 바로 지금이라도 잡혀져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실제로 김용민 PD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네들을 갖다 용서해 주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숨겨놨던 모든 자산들, 모든 빼돌렸던 것들을 갖다 전부 다 1원 한 장이라도 다 내놓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이상은 빵에 있을 테니까 그 이후에 가서 걔네들은 이제 그만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동할 거라는 거야. 자, 다른 것 다 떠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래요. 삭개오가 어떻게 내가 혹시라도 그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은 그것을 10배를 쳐서 갚겠다 그랬어. 이명박이가 10배를 쳐서 갚겠다고 합니까 지금? 이명박은 100배에서 1000배 갚을 재력이 있는 양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회개를 해야 돼. 야, 목사들 설교하지. 삭개오처럼 회개하라고 해. 그러면 대한민국의 용서해줄게. 소망교회라는 권력을 만들어냈던 그들이 무슨 교회 무슨 얘기를 한다고 듣겠어요. 중요한 건 이명박과 박근혜가 해놨던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잠시 그냥 뭐에 홀려서 투표해서 대통령이 됐던 자들 아닙니다. 네. 꾸준히 속여왔고 정말로 나라를 잘 이끄는 것처럼 해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명이 대통령을 했고 하나는 그나마 성수형이 말씀드린 임계치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왔던 그걸 기억해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비교 좀 해봐라 좀. 그러니까 보수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 이명박과 박근혜 시기는 둘 다 사실은 국정농단이었어요. 그럼요. 둘 다. 그럼 피해자가 누가 됩니까? 국민이 되는 국민들이 다 것이거든요. 피해자가 됐죠. 대표적인 피해자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피해자들이 있지. 약간 세월호 오면 세월호 또는 뭐 이명박 때문에 사찰 당했다거나 죽임을 당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되겠죠. 그러면 용서는 피해자들이 원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은 피해자가 모든 전체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직 왜냐하면 그런 그 예를 되게 많이 드는데 그 상갓집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도 유명한 창창한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예. 교통사고 가해자가 와서 처음에 오면은 멱살 제비하고 난리 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가서 맞으면서도 뭔가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상가집에 누군가가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렇죠. 국과 밥을 내줍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는 쉽게 꺼낼 수 없었던 문제인데 저 사람들이 이제 이명박근혜 사면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이 피해자라고 느낀다면 상대가 사과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 용서해 주겠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고요. 제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이혼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일궜던 극장을 잃었어요. 저희 아버지 재산도 들어가 있었고 제가 십수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고 저는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고 죽을 만큼 고통들을 갖다 겪었어요. 왜 나한테 사과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당신이 민주당 대표라고 사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결정합니까? 난 그거 용납을 못해요.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극장이 결국 문을 닫았어. 완전히 없어졌어. 대한민국에. 처음 극장을 만들 때 나무한물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것이 10년을 갖다 견디게 되면 나무처럼 자라나겠지. 여기에 수많은 연극인들이 깃들어서 정말 자기 좋은 작품을 만들고 나는 이름이 없어도 그 공간만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으면 했는데 결국은 없앴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무슨 사과를 누구한테 하라는 거야. 나는 사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명박근혜는 국민이 용서를 하는 건데 어떤 국민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고 사과도 형식적으로 사면 받으려고 하는 사과는 안 되고요. 사면 받으려고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마음이 풀릴까 말까 한 것이 국민이라고 하는 피해자 다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이제 막 중간에 방송 법원에 뭐네 해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좀 흐름이 이상하게 가긴 했는데 그냥 박근혜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농단 박정희의 딸로서 국가를 시스템을 망쳐버린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가 생긴 일에 전쟁이 아니고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최소한 박근혜를 떠나서도 예. 국민의 지금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외치거나 진정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뭔가 마음으로 접근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은 세월호 때문에 정권이 망가졌다고 네, 생각해요. 관장사 한다 그러잖아요. 야 너라면 진짜 아직도 세월호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요. 저는 제가 부끄러운 게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고 자신의 도전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낙연이라는 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오판을 넘어서서 정말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채널에서 제발 창피하니까 용퇴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로 간 버는 짓 하지 말고 당신은 민주당에게 용서받기 힘들어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멈춘 이유는 발본색원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찢어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저쪽 당에 가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이것들도 멀쩡하게 내두고 윤석열도 못 쫓아내고 있는데 그 에너지 안 됐다고 그냥 우리 쪽부터 죽이고 보자. 한 표라도 아깝고 지금 창피해서 민주당이 그나마 현실적인 당이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분노의 표현은 저는 제가 오직 민주당뿐입니다 외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유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 공화당 시절부터 뭔가 있었을 때 가입해라 했었는데 안 했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강요하지도 않고 저는 제가 가입하면 돼요. 제 한 표가 다음에 어떤 당대표가 되건 제대로 뽑을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분노한 분들 그냥 더 열받는 건
얘기 안 하기로 했다고 봐주기로 했나 보지 짬짬이 그거 진짜 모욕적이거든요. 예. 근데도 참고 가만히 있는 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이성적으로 조금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의 모습을 당의 주인들이 보여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면 논란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최소 2% 이상 빠졌고요. 그리고 이 사면 논란으로 인해서 특히 대통령의 지지도까지도 빠졌어요. 지금 그 부정평가가 그 지금 최고치를 갖다 찍었죠.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그걸 끌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 끌고 들어가잖아. 안철수부터 대통령이 뭐 입장을 밝혀야 된다. 뭐 주호영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김종인 그렇게 갈 줄 몰랐어? 그런데다가 근데 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다고?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한 것처럼 위장한 것도 어이가 없거니와 위장하지 마세요. 이 와중에 지가 하고 싶어서 했으면서. 이 와중에 어쩌면 자기가 지금 처음으로 검색어 1위 올라봤죠. 처음으로 당대표 되고 나서 뭘 해서도 안 올라갔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보고 정말 또 다른 거는 이 와중에 대통령 공격하는 저쪽도 힘든데 놓고 앉아서 대통령이 무슨 섭정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 진보 아닌 사람들 많으니까 제발 좀 가려들어 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지금 똥파리들 중에는요. 굉장히 많은 작세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죠. 예, 의심됩니다. 그래 보여, 실제로. 그래 보여. 왜냐하면 저들이 얘기하는 걸 고스란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들의 논리.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 사면을 얘기하는 순간 쟤네들이 분열된다. 아니 무슨 개소리야. 걔네들은 이미 분열돼 있어. 뭘 말하는 순간 분열이 돼. 우리만 분열됐지. 그러면서 뭐 또 얘기하는 게 그 조선일보에서 그 집중 보도했던 거지만 이번에는 박근혜를 먼저 사면을 시키고 선택적 나중에 사면. 형 집행정지로 이제 이명박을 해주면서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건 니들 뇌피셜이지 알아. 박근혜 먼저 사면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면의 기본적인 그 어떤 선례를 만들어놔서 나중에 이명박도 사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박근혜도 사면되고 이명박도 사면되는데 최순실 사면 안 시키겠니 니들이? 다 사면시키겠지. 김기춘도 사면시키고 다 시키겠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면이 돼버리면 소위 말하면 저쪽 사람들이 제일 그 지들 위급할 때 쓰는 말 이 법의 엄중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법은 어디 가고 원칙은 어디 가니 그러면? 게다가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1월 7일 목요일에는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오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는데 연설도 하셨죠? 이건 신년사가 아니거든요. 신산 인사회에 있었던 모두 발언인데 여기서 검찰개혁이나 뭐 민생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나오지 않았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껍데기다. 이 박근혜 씌우던 프레임을 씌우는 걸 보면 예. 어디까지 설득해야 되고 어디까지 모욕받아야 되는 건지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는 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생각하는 게 그 정도로 실수를 한 거다. 저도 동감합니다만 예. 구조는 이렇게 돼야 돼. 여기에 끼어드는 여러 제 세력이 있어요. 예.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좋은 시점은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그렇죠. 뭔가 개혁적 아젠다에 대한 여론몰이를 열린민주당이 하면서 끌고 가는 형태의 이 구조에서는 열린민주당 가입해가지고 당세를 키우고 이러는 건 항상 민주당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끼어드냐면은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못하니까 다른 당으로 가자. 이런 구조는 사실은 안 먹혀요. 지금 민주시민들한테는. 그럼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우리 당으로 와 하는 방식은 분열이고 예. 이런 상황일 때는 뭔가 잘 끌고 가게 이렇게 견인선과 본선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끌고 가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입당을 막 환영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낙연 당대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을 탈당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있잖아요. 그 이번에 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시면서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뭐 사람들이 막 뭐 응답률이 몇 %네 뭐 이게 구라미터네 저기요. 보시면서 추세와 이런 걸 읽으면 돼요. 예? 어차피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정치 고관층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게
게 나오면은 그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그 상수로 두고 읽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읽어보면 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열린민주당이 같이 떨어져요. 진보 진영 자체에 대해서 정의당도 같이 분별을 떨어졌다니까? 느낀다고. 그럼 그냥 응답 전화가 딱 와서 뭐 여론조사 그러면 신경질 난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야 계속. 아니, 또 이런 것도 있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민주당과 동일시해가지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한테 별로예요. 그럼요. 도움이 안 된다고. 도움이 안 되지.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건 지금 저는 이 논란을 이 방송 이걸로 저는 끝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때리는 아젠다만 갖고 가긴 힘들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정말 화나는 건 아니 자기들은 돈 받으면 그렇게 막 입 다물고 바꿀까요? 왜 댓글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 몇 년을 지금 쉼 없이 달려가면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그냥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댓글 좀 적극적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싸움 안 나서게. 저런 생각도 있구나 또는 나랑 가치관이 다르구나 하면 되거든요. 그걸 이상하게 해갖고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해. 저 새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우리 진영 사람 아니죠. 우리 진영 사람 아닌데 어. 익숙한 아이디로 들어오던 것들도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땐 아주 미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저는 우리 방송에 그냥 가차없이 그냥 정지시키거든요. 맞아. 필요해.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송이 안 돼. 맞아요. 좀 이제 마무리 예. 발언을 하면 이명박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100가지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봤는데 100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만 10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한 시간에 끝내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상징적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명박근혜를 이렇게 용서하잖아요. 그럼 반민특위 실패랑 똑같은 수를 또 밟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방송 중에 그 민정문제연구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역사는 청산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요. 반성은 두 번째 문제야.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산의 가장 첫 번째가 죄 지은 만큼 벌 받는 거예요. 그럼요. 뭐 그 사람들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지 한두 달 만에 사면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 자체는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옛날 정치 문법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을 뭐 좀 해주고 나가면 안 되겠냐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적폐예요. 적폐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진짜 정치 보복을 당한 사람들이 사면을 못 받고 있어요. 오늘 버퍼링 한명숙 전 때문에. 총리, 그렇지. 최민희 전 의원,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 정치 보복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증거로. 가장 치사한 보복은 이명박에 당한 안전거리지. 자기 식구들도 그래. 그 사면을 갖다가 건의하지 못하면서.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아, 이제 이런 방송을 하면은 혈압을 재보면은 올라가. 한 200 올라가는 것 같아. 버퍼링 나는 중에도 오늘 생방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찐 이 시청자분들이십니다. 버퍼리 나면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럼. 소리가 계속 끊기니까. 예. 미디어는 끊기고 그렇다 치고. 근데 뒤로 가고 앞으로 가보고 오늘 상담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스템 간섭 좀 해야겠다 진짜. 예. 자, 성소